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일단은 처음에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시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실험이나 어떤 실험 또는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든지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를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주머니에서 뭐를 꺼낸다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이 시행을 했을 때의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 시행의 결과, 요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보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이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뭐 있어? 2의 배수. 주사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 거기서 2의 배수 뭐 있어? 이사륙 있지, 이사륙. 맞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사건이라고 하고, 보통 사건을 이제 대문자로 A, B, C, D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A, B, C, D. 그리고 지금 이 이사륙이라는 게 사건인데, 요거의 지금 가지수, 이게 몇 가지야? 이게 세 가지지, 세 가지. 맞아? 요 세 가지라고 쓰는 이거 있지, 이거. 요 세 가지라고 쓴 거, 요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사건의 가지수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경우의 수. 그렇지.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세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잘 세서 이제 빈틈없이 이제 답을 이제 쓸 수 있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말이야, 말. 다 국어를 좀 이제 국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어에 대해서 나오고, 그 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정도만 나와. 뭐 좀 또 복잡하게 나오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경우의 수, 말 그대로 이제 사칙연산만 잘하면 돼. 잘 읽고 잘 판단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건데,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합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 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두 사건 A, B가 있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야.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아산에서 뭐 서울로 좀 놀러 가려고 해. 서울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 가려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뭐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대. 버스가 한 3대 정도 있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대. 그러면은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 그치? 그러니까 3 더하기 뭐야? 4. 이렇게 해서 7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때 이제 합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버스를 타고 가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할게. 버스를 타고 가는 사건을. 기차를 타고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너네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기차를 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치?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럴 때 더하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이해했어? 어렵지 않지? 요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번엔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자.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거를 구하래.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것도 이 사건을 A라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 3가지 있지. 5의 약수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이걸 뭐 하겠다고? 더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5가지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했어? 별거 없지? 이게 다야. 이게 내용이 끝이야. 근데 잘 봐. 요거 하나 더 써볼게. 자,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마찬가지야.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오케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야, 얘? 3가지. 얘 몇 가지? 2가지거든. 근데 이 3가지랑 2가지 안에는 겹치는 게 있지. 겹치는 게 뭐 있어? 6이 있잖아, 그치? 이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겹친다고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2의 배수는 2, 4, 6이야. 그리고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오면서 동시에 3이 나올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신에 겹치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겹치는 거. 됐어? 그래서 겹친다고 표현을 좀 할게. 겹치는 거. 이해했어? 됐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6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얘하고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겹치는 거를 하나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더한 다음에. 됐어? 요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 또는 5의 약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그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건 A고 얘가 사건 B라고 했을 때, 사건 A나 사건 B가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이제 이 시행은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주사위를 던져서 만약에 2의 눈이 나왔잖아? 그러면 사건 A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잖아, 이제. 그냥 사건 A가 일어나고 끝이잖아. B는 일어나지 않았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거지. 됐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합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합의 법칙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곱의 법칙인데, 자, 이 곱의 법칙은 곱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쓸 거야. 동시에 일어날 때. 요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동시에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의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나 아니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상황, 이거를 다 합친 게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돼.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것들 다 합쳐서 동시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 너네가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을 갔다가 학원을 가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3가지 길이 있고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4가지 길이 있어.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 거쳐서 학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요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사건 A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인데, 이게 잘 봐. 이게 A에서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끝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끝나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동시에 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가고 있잖아. 요 길을 가면서 도서관 들렀다 이 길로 학원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12가지로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치? 이 사건 A하고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 와야 끝나잖아. 됐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됐지? 한번 더 해볼게. 놀러 간대. 어디 놀러 에버랜드 놀러 갈 거래. 너희 에버랜드 놀러 갈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이제 꾸미고 갈 거 아니야, 그지? 옷 같은 것도 좀 이게 좀 이쁘게 입고. 그래서 집에 이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상의가 한 3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대. 그리고 신발은 20켤레 있대. 신발 부자. 그러면 내가 상의, 하의, 신발로 이 3개로 코디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몇 가지가 나오겠어? 상의, 하의, 신발 이렇게 코디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지? 3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20까지 이렇게. 이것도 잘 봐. 상의를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 다음 하의도 골라야 되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 신발도 골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 A하고 B하고 C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의 가지수를 다 곱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24가지가 아니라 240가지가 나오겠지. 총 나올 수 있는 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곱해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여기 교재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또는 여기다 써볼게. 또는 아니면 뭐뭐이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합의 법칙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곱해 법칙 같은 경우는 이고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곱해 법칙을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걸로 구분해도 되긴 하거든. 이걸로 구분해도 되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냥 너네가 문제를 읽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너네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왜냐면 표현 같은 거는 충분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 저거를 조금 이제 저 표현을 숨기거나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 저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문제를 딱 보고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다. 그러면 더하면 되고 되게 일어나겠는데? 그럼 곱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알았지? 이 단어는 문제를 잘 읽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평소에 문제를 좀 대충 읽고 많이 실수를 했다면 이 단어에서 틀리는 거 진짜 겁나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읽어야 돼. 알았지? 하나하나 풀 때 집중 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해 법칙까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노가다라는 게 있어. 노가다. 그러니까 다 세는 거야. 세는 거. 일일이 세는 거. 하나씩 다 세는 건데, 근데 이 하나씩 다 세는 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세는 그런 게 있어.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나서 정리를 해가면서 세야 너네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 주사위 2개를. 주사위 2개를 던지면은 그 나오는 눈의 수가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합이 5의 배수인 경우.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 자, 숫자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숫자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5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뭐가 있어? 첫 번째로 합이 5인 게 있고, 맞지? 두 번째로 뭐가 있어? 10인 게 있지. 또 있어? 없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제일 커봐야 합이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요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 분류를 해놓고 여기서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합이 5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1사가 있겠지, 그치? 1사, 그 다음 뭐 있어? 2, 3, 그 다음에 얼마? 4, 1, 이렇게? 그 다음에 3, 2, 이렇게. 그렇게 4개 있는데, 근데 잘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걸 쓸 때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자락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끝에부터. 여기서 끝은 뭐야? 이 4개 중에 끝자락에 있는 게 뭐야? 1사 아니면 4일이겠지. 끝에 있는 거. 1사에서 1사보다 위에 있어? 이 보다 위에는 0, 5인데 이런 거 주사위 없잖아. 없지. 이게 끝자락이란 얘기야, 내 말은. 예를 들어서 2, 3을 내가 적었어. 그럼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 1, 4 있잖아.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요거보다 밑에도 있고 3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부터 들어가서 세면 안 되고 무조건 끝자락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거야. 뭐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든지. 오케이? 만약에 내가 기준을 1로 잡았다. 그럼 1,4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에 가장 작은 게 1이잖아. 그리고 가장 큰 게 6이잖아. 그게 끝자락이잖아. 그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4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끝자락에서 1을 선택해서 1하고 더해서 5가 되려면 4가 된다. 그래서 1,4부터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1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지.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얘가 끝자락이 나왔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지. 중간부터 치고 들어가면 여기 위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려. 100% 실수해.
그래서 무조건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거야. 됐어? 이해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셀 때는 1,4부터 시작해서 2,3, 그 다음 3,2, 4,1 이런 식으로 이제 세주면 돼. 그래서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합이 10되는 건 뭐 있어? 요것도 마찬가지. 5부터 들어가면 끝자락이 아니지.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 6, 4 혹은 4, 6부터 들어가야지. 그치? 그건 상관없어. 6, 4를 하든 4, 6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 그럼 4, 6으로 갖다 치면 4보다 큰 게 5, 바로 다음 게. 그 다음 5, 5, 그 다음에 이제 6, 4. 이게 끝이지. 이런 식으로. 끝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돼, 무조건. 이해지?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 둘이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치? 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동시에 오면서 동시에 10일 수 없잖아, 합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할 거야. 얼마? 7가지, 이렇게. 이해했어? 요런 게 일일이 세는 거야. 하나씩 세는 거. 마지막에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일이 세잖아, 이거. 됐어? 그리고 주사위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일일이 센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요런 게 이제 일일이 세는 방법이야. 중요해,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것 중에서 수형도라는 게 있어. 수형도. 들어봤냐, 혹시? 수형도. 수형도. 너네 마인드맵 해봤냐? 마인드맵 안 해본 사람 없겠지. 주제 하나 정해놓고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 생각을. 맞지? 이런 게 마인드맵이잖아. 이거랑 비슷해. 마찬가지 가지치면서 나가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물쇠가 있어. 자물쇠. 자물쇠 A, B, C, D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맞는 열쇠가 있겠지. 그치?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쇠 4개를 막 섞어.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A에 꽂아. 그걸 돌렸어. 근데 안 열렸어.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 중에 또 하나 뽑아서 B를 꽂았어. 돌렸는데 안 열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D까지 했는데 다 안 열렸어.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랜덤으로 하나씩 꽂아서 돌렸을 때 전부 다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해했어? 무슨 상황이지? 다 안 맞아야 돼, 열쇠가. 자물쇠랑 다 안 맞아야 돼.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일이 세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봐봐. A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뭐가 있을까? 열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럼 A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뭐가 있어? B 아니면 C 아니면 D밖에 없겠지. 그치? 일단 이렇게 써. 그 다음 이제 B로 가는 거야. A에 B를 꽂았어. 그럼 그 다음에 B에는 뭘 꽂을 수 있어? 안 열리려면 A 혹은 C 혹은 D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야. 그 다음에 B, A를 꽂았어. 둘 다 안 열렸지. 남은 게 뭐야? 그 다음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D가 와야지, 그지? 그 다음이 뭐가 와야 돼? C가 와야지. 그래야 4개가 다 안 열리지. 이해했어? 이렇게 해서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됐어? 자, 그 다음에 B, C가 왔어.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 뭐가 와야 돼? D가 와야지. 그 다음이 뭐가 와? A가 와야지. 그래야 안 열리지. 그치?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그래서 그럼 여기는 BD는 A하고 C가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가 왔다 해볼게, 이번엔. A에 C를 꽂았어. 그 다음에 B에는 뭘 꽂을 수 있어? 안 열리려면 A 혹은 D 밖에 안 되지. B는 열리니까. 그치? 그러면 CA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D, 그 다음은 B가 오겠지. 그래야 안 열리지. 그 다음에 CD가 왔어.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CD가 와서 안 열렸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 하늘 너 잘 봐야 돼. 너 이거 이번 시험범위야. 알지? 잘 봐야 돼. 뭐가 올 수 있어? 어? C가 왔고 D가 왔잖아. 그럼 그 다음에 안 남은 열쇠가 뭐야? CD가 왔으니까 남은 열쇠가 뭐가 있어? 집중해. 이거 너네 학교라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집중해. 집중. CD 왔어. 그럼 뭐 있어? 남은 게 뭐 있어? 열쇠가 뭐라고? A 하고
B, A, B 있잖아. A, B 있잖아.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순서가? 안 열리려면 A 하고 B 오면 되고, 또 아니 어떻게 될 수도 있어. B, A도 괜찮잖아, 그지? 요렇게 있지. 됐어? 그 다음에 D가 왔어, D가.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또? 안 열리려면 안 열리려 A하고 또 뭐야? C가 있겠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그 다음 DA 왔어. 그 다음 뭐 있어 그러면? 그럼 남은 열쇠가 뭐야?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 남은 열쇠가 뭔데? DA 왔으니까 BC잖아, BC. 그럼 이제 어떻게 와야 돼? B, C, 그치? 이 순서대로. 그 다음 DC 있어. 그럼 남은 열쇠가 뭐야? DC 왔어. 남은 열쇠 뭐야? D하고 C가 이제 왔잖아. 그럼 남은 열쇠 A, B. 그럼 그거 어떻게 와야 돼? 그치? A, B 와도 되고 B, A 와도 되지. 상관없지. 됐어?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수영도라고. 이런 식으로 세는 게.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하나씩 고려를 하잖아. 다 하나씩 생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잘 셀 수 있는 거지. 총 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 나오지. 됐냐? 이렇게 해서 세는 게 수영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수영도라는 방법이 이렇게 가지를 쳐서 하나씩 세는 방법을 수영도라고 하는 거야. 이 상황 자체가 수영도가 아니야. 맞지? 수영도를 사용하는 상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의 예시를 든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 다른 걸로 가는 그런 경우에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너네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배우들 보면 배우 그 의자가 있잖아. 배우들 이름 써져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잖아. 영화 같은 거 저 찍는 거 보면 저 TV 같은 데서 나오잖아 그런 거. 그러면 각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A, B, C, D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A, B, C, D 저 배우가 4명인데 그 4명의 배우의 이름이 써 있는 이제 의자가 있어. 그럼 4명의 배우가 와서 그냥 랜덤으로 앉았어. 그때 다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그게 지금 이거랑 어때? 이 자물쇠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끔 이제 다른 거 같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수영도 같은 걸 좀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일일이 세는 거. 알았지? 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저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풀 수 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는 다 풀려. 알았지? 요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좀 이렇게 잘 나오는 어떤 상황 같은 걸 좀 우리가 외우는 편이야. 잘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활용되기 좀 쉬운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좀 우리가 외우는 편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호를 써서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상황 자체만 기억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 상황이 요거야, 첫 번째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 상황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식을 외운다기보단 그 상황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첫 번째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건데, 봐봐. 잘 봐. A, B, C, D가 있어.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을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그러니까 4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4자리에 한 명씩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지. 4명 중에 하나니까, 그지? 4가지. 4가지. 그럼 4명 중에 하나를 골라. 누구로 고를래? A로 할래? 싫어. B로 할래. 알았어. A로 할게. 미안해. A로 할게. A. 그럼 A는 끝났어. 이렇게.
이게 너네 풀 때 이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하나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 이렇게 예시로 하나 써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A 빠졌으니까 세 가지. 그 뭐 아무거나 예시 하나 들어봐. 누구 할래? B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뭐로 할래? 에? C로 갈게. C. 세 가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B가 왔다 쳐. 그럼 나머지는 한 가지밖에 없지. D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다 뭐 할 거야? 4, 3, 2, 1을? 다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자, 다시. 여기에 들어오는 사건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건,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 여기에 들어오는 사건, 이 사건들은 다 어때? 동시에 일어나?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어때? 요거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야. 4명까지 나열을 다 해야 끝나. 그럼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닌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얼마? 24가지라고 쓰는 거지. 됐어? 4, 3, 2, 1 해갖고 곱해서. 요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야. 요게. 그럼 봐봐. A, B, C, D, E 한 명 더 추가했어. 얘네를 5자리에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몇 가지겠어?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근데 이게 얘를 나열하고 끝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에 첫 번째 B가 왔다 치면 너 여기 서 있어 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네를 나열을 다 해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나열하고 그 다음 연속적으로 또 나열하고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또 나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그 다음은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렇게 120까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됐지?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긴 한데 이게 꼭 일렬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일렬로 세운다라는 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순서야, 순서. 순서를 고려하냐 안 하냐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요 120가지 안에는 얘가 A, B, C, D, E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B, C, A, D, E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당연히. 맞지? A하고 지금 A, B, C, D, E랑 B, C, A, D, E는 지금 순서가 좀 다르잖아. 맞지?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좀 다르잖아. 그러면 이건 이 두 가지는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단어 그대로 일렬로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 에버랜드 가봤냐? 아이씨 가봤겠지. 에버랜드에서 그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 아이씨 그런 거 말고 그 귀신은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 아이씨 네가 더 T가 있지. T 그거 겁나 무시무시하잖아. 이제 그거를 탄대. 그거 사람 T를 타는데 자리가 지금 아이고 미친놈 자리가 요렇게 나왔대. 아이고야 요렇게 나왔대. 그치? 그러니까 지금 A, B, C 3명이서 갔는데 친구끼리 이게 타려고 딱 대기를 했는데 자리가 앞에 다 차고 자리가 이렇게 3개가 남았대. 그치?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3개가 남았대. 그럼 이거는 일렬은 아니지. 그치? 일렬은 아니잖아. 맞지?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여기는 2가지, 1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문자 그대로 일렬이 아니라 내 말은 이렇게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되면 그건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들어간 거랑 B, A, C 들어간 건 다르잖아. 그치? 여기가 제일 어떠냐? 나 생각해보니까 맨 뒤에 타본 적이 없네. 뒤에 타면 어때? 이게 얘가 무섭잖아 제일.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르겠네. 이거 타본 적 있어 혹시? 뒤에? T를 타본 적 있냐 혹시? 안 타봤냐? 무서워서? 그러니까 앞이 제일 무섭잖아 원래. 그러니까 뒤는 내가 안 타봐갖고 맨 뒤는 몰라. 맨 뒤는 몰라. 얘 타본 적 없어? T를? 맨 뒤는 그냥 따라가는 느낌. 아 그래? T를 타본 사람이 없어 여기? 그러면? 우와 진짜? 아 그래? 우와 너네 인생 헛살았네? 꼭 타봐. 재밌어 근데 진짜. 나는 한 200번 타봤어. 재밌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일렬로 세운다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세운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지?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의 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어떤 조건이 붙는데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이웃한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A, B, C, D를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근데 A하고 B가 완전 짝꿍이래.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떨어뜨리고 싶지 않대. 그래서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럼통에 넣는 거지. 드럼통에 넣어놓고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 셋을 나열하는 거야. 그럼 세 개를 나열하는 건 뭐야? 몇 가지야? 세 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얘네가 지금 드럼통 안에 있잖아. 그럼 드럼통 안에서 구를 수 있잖아. 이걸 드럼통을 굴리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BA로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쓴다는 얘기야.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A, B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오케이?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 계산하면 12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만약에 A, B, C, D, E라고 해보자. 5명이 있어. 이 중에서 내가 3명을 드럼통에 넣을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전체로 봤을 때? 3 곱하기 3명을 이제 하나, 둘,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지? 그리고 이 드럼통 안에서 나열할 수 있지, 그지? 3명을. 그지? 그럼 3명을 또 나열하는 게 뭐야? 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6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 이게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웃하게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명 중 2명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그러니까 A, B, C 3명 중에 3명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2명만 나열을 하는 거야. 2명만.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가지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는 2가지. 끝이지 이제. 없는 거지. 2명만 뽑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지에서 6가지라고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뚝 끊기는 거지. 2명까지만 나열할 거니까. 그러면 잘 봐. A, B, C, D, E 5명이야. 5명 중 3명만 나열할 거야. 5명 중 3명만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그럼 그게 몇 가지야? 5가지 곱하기 4 곱하기 어디까지? 3명만 나열할 거니까. 그럼 자리가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가지까지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5명 중 3명만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5가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5가지란 말이야. 5가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지면서 하나씩 빼지면서 4, 3, 2, 1 이렇게 가는데 근데 3명만 나열할 거니까 요걸 딱 숫자를 3개까지만 곱하는 거지. 왜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 끝이잖아. 딱 3명만 나열할 거니까. 됐어? 그러면 잘 봐. 10명 중 6명을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 곱하기 그치? 10부터 시작하겠지? 첫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0명 중에 하나니까 그치? 10 곱하기 하늘 보고 있지? 그 다음 뭐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끝이지 이거.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나왔잖아. 끝이지. 이러면. 됐어? 이게 이제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랑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해봐. 이거랑 요 3명 중에 내가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고 싶어. 3명 중에. 그러면 그 몇 가지일 것 같아? 3명 중, A, B, C 3명 중에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건 뭐야? 3 곱하기 2겠지. 맞아? 이게 6가지. 이거랑 똑같아. 너네 보통 반장 선거할 때 누구 먼저 뽑아? 반장하고 부반장 뽑으면 돼. 누구 먼저 뽑아? 반장 먼저 뽑지. 부반장 먼저 뽑는 변태는 없을 거 아니야. 반장 먼저 뽑자.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게 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는 부반장. 그럼 잘 봐. A, B가 온 거랑 B, A가 온 게 같아, 달라? 다르지.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이니까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이 경우가 달라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근데 2명만 나열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5명 중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요 5명 중에 회장 1명 뽑고 부회장 1명 뽑고 총무 1명 뽑아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가 끝인 거지. 됐어?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끝. 3명 뽑으니까. 됐지?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내가 설명은 3명 중 2명을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이렇게. 5명 중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이게 이 상황이랑 똑같네 해서 5, 4, 3 곱해서 계산하면 끝이다. 됐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그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자리 같은 거 하나 써주는 게 좀 좋긴 해. 내가 이걸 계속 쓰는 이유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 생각하기가. 근데 너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A, B, C, D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좀 시작이 좀 이제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자리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4가지네. 4. 그 다음 하나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3가지네. 3. 이렇게. 조금 생각하기가 쉬워진다고. 이렇게 예시를 좀 써놓으면,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푸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똑같아.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인데 자연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쳐봐. 5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 5개 숫자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3자리 자연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몇 가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해서 6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지? 그치? 똑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0을 포함한 숫자가 나왔어. 이번엔 마찬가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맞지? 그치? 그럼 여기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하늘아 일어나 있어. 일어나. 몇 가지 이거? 네 가지지. 0이 들어올 수 있어? 세 자리인데 0이 들어올 수 없잖아. 그치? 얘 안 되고 이 4개 중에 하나 들어와야지.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들어왔어. 3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지, 그치? 이제 0은 들어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하나, 둘, 셋, 4개잖아. 3 들어왔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0은 못 들어오잖아. 0 빼고 1, 2, 3, 4 4개 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4가지고. 그다음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왔어. 그럼 3은 썼으니까 이제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게 4개잖아. 이제 0, 1, 2, 4, 4개인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4가지를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0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 마지막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금 다르지. 얘는 0이 포함됐을 때 좀 달라. 얘는 그냥 단순히 5, 4, 3 쓰면 끝인데 얘는 0 포함됐을 때는 이 첫 번째 0이 못 들어오니까 그걸 조금 고려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요게 자연수 개수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격이 다른 대표랑 자격이 같은 대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봐. A, B, C, D가 있어. 여기서 반장하고 부반장 하나 뽑을 거야. 몇 명 뽑는다는 얘기야? 2명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가지라고?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은 거니까 몇 가지? 그래? 4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을 거라고. 그러면 2자리가 나오겠지.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지. 2가지가 아니라. 맞지? 그럼 몇 가지야? 12가지. 됐어? 그럼 이 12가지 안에는 A, B를 뽑은 거랑 B, A를 뽑은 게 같아 달라? 다른 걸로 세져 있는 거야. 이 12가지 안에는. 맞지? 다른 거야. 맞지? 써볼게. C, D, 아이고. 한번 써볼게. 12가지. A. 자, A, B가 있고, A, C가 있고, A, D가 있고, B, C가 있고, B, D가 있고, C, D가 있어. 그리고 나열해서 B, A, C, A, D, A, 그 다음 C, B, D, B, 그 다음에 D, C.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가 있다. 됐어? 이게 총 12가지지. 근데 잘 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A, B, C, D 4명 중에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을 거야. 피자를 먹으러 갈 2명.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 2명을 뽑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A, B를 뽑은 거랑 B, A를 뽑은 건 어때? 이 상황은 똑같지? 그치? 먼저 뽑혔다고 너 한 조각 더 먹어? 이게 아니잖아. 그냥 같이 가서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고려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지. 왜냐면은 누가 반장 되냐에 따라 다른 경우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잖아. 근데 얘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를 하면 4 곱하기 3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얘처럼 순서를 고려 안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12가지 경우에서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땐 2배로 불어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고 같은 경우 같은 거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지금 이 12가지를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6가지가 되는 거지. 마주보는 게 같으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 실제로. 여기선 다른데, 반장, 부반장이니까 여기선 달라. 근데 여기서는 피자 2명 먹으러 갈 거니까 이게 똑같다며. 그럼 요 경우랑 이 경우가 다 같은 거잖아. 여기서는, 이 입장에서는, 얘 입장. 그제?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거니까 결국 2배가 불어있는 거라서 12 나누기 2에서 6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근데 이 나누기 2가 단순히 나누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야. A, B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만큼 불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A, B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잖아. 2 곱하기 1가지잖아. 그거만큼 불어있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6가지라고 쓰는 거지. 됐어? 그럼 만약에 A, B, C, D, E, F가 있어. 몇 명 있어? 6명이야. 6명 중에서 피자 지겹다. 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치킨을 먹으러 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야? 몇 가지? 일단 뽑아. 일단 3명 뽑아. 몇 가지야? 6명 중 3명 뽑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얼마?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고. 오케이? 잘 봐. 잘 봐. 3명을 뽑는 거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5가지. 4가지. 그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치? 여기까지는 요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는 이거야, 이거. 순서를 고려한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눠줄 건데 생각을 해봐. A, B, C가 뽑혔다고 해봐. 그럼 A, B, C가 뽑힌 거랑 A, C, B가 뽑힌 거랑 B, A, C가 뽑힌 거랑 B, C, A가 뽑힌 거랑 C, B, A가 뽑힌 거랑 C, A, B가 뽑힌 거랑 이게 다 어때? 다 같잖아. 이게 지금 몇 가지야? 6가지지. 근데 이 6가지는 다 같은 상황이지. 지금 여기선.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이게 한 가지인데 지금. 몇 배가 불어 있어? 6배가 불어 있다고, 6배가. 근데 이 6배의 정체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치?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지금 이거잖아. 6개. 그래서 이거만큼 불어 있기 때문에 얘로 나눠주는 거지.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6가지로 세져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치킨을 먹으러 갈 3명을 뽑는 거는 이게 다 어때? 여기까지가 다 한 가지잖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경우잖아. 다 한 가지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 654라는 거는 6배가 불어 있는 거라고. 지금 요 상황에선, 치킨 상황에선. 그래서 이 6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6이라는 거의 정체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했어? 안 됐어? 됐어? 됐지? 그럼 잘 봐. 10명이 있어.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아서 족발 먹으러 갈 거야. 아주 그냥 다 나와. 족발 먹으러 갈 거야. 몇 가지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하고 나누기 뭐야? 4명 뽑았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요거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8, 9, 72에다가 7 곱하면 140, 154에다가 10 곱 150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상태에서 약분을 하는 거야. 4, 2, 8, 3, 3, 9 이렇게 3, 7에 21에 10 곱하니까 210까지 이렇게. 맞지? 여기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 계산하면 무시무시하지. 24분에 1500 얼마를 나눠야 되잖아. 안 돼. 요 상태에서 약분하는 거야. 맞지? 요걸로 계산하면 돼. 요게 다야. 자, 그래서 대표 문제 하나씩 볼게. 자, 906번부터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합이 7인 경우, 합이 7인 거 뭐 있어? 합이 7인 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뭐부터? 16, 그치. 16 있지. 또! 그치. 16부터. 그 다음. 25,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6, 1. 몇 개 있어? 6개 있죠, 6개. 요건 그냥 세는 거지, 일일이. 다음 12번.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 1개를 사려고 하는데 50원짜리 동전 6개랑 100원짜리 동전 8개 갖고 있대. 과자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50원짜리의 개수를 50원짜리 개수 X개라고 하고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Y라고 할게. 그러면은 잘 봐. 그러면은 50X 플러스 100Y가 800원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여기서 까볼게. 이렇게 50 까봐. 50 까면 X 플러스 2Y는 16이네. 16. 맞지?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 X가 그리고 지금 몇 개 있냐면 동전 6개야. X의 동전은 6개. 최대 X는 6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 Y 동전은 8개 있대.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세면 돼. 기준을 누구로 둘 거야? X로 둘 거야? Y로 둘 거야? 당연히 Y로 놔야지, 그지? 왜?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얘로 놓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커지기 때문에 내가 세는 거는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Y가 0일 때부터 생각해봐. 가능해? Y를 안 냈어. Y가 없어. 그럼 X만 가지고 16개 채울 수 있어? X가 6개까지밖에 없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럼 뭐부터 채울 수 있어? y가 얼마인 것부터? 최소 얼마? y가 최소 5부터 채울 수 있겠네. 그래서 y가 5일 때 x는 얼마? 6이지, 그지? 그래야 16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y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늘려. 6이면 x는 4. y가 7이면 x는 2. y가 8이면 x는 0.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지. 그지? 하나씩 세는 거지. 그 다음 15번.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6가지, 지하철은 2가지가 있대.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자, 또는이라고 나오긴 했지, 그지?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거를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버스라, 너네 그냥 이거 상황을 생각을 해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6 더하기 2 해서 8가지가 답인 거지, 그냥. 그래서 1번이 되겠지. 그치, 하늘아? 너, 뒤질래? 자꾸 졸아. 눈깔 안 떠. 졸리면 일어나니까. 안 졸았어? 너 근데 눈 감고 있었어. 잘 봐.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잘 봐, 그러면. 눈이 안 보여.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인 경우. 합이 5인 거 뭐 있어? 1, 4. 몇 개? 8인 거. 2, 6. 3, 5. 4, 4. 5, 3. 6, 2. 몇 개? 5개. 동시에 일할 수 있어? 없어. 뭐해? 더해. 얼마? 9가지. 그치? 23번. 주원이는 7종류의 티셔츠랑 4종류의 청바지를 갖고 있어. 외출할 때 각각 1가지씩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 이건 어때? 청바지를 고르는 거랑 티셔츠 고르는 거. 이거는 어때?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그지? 그럼 뭐야? 그냥 7 곱하기 4. 얼마? 28가지지. 그지? 개 쉽지? 28번. 자, 그림과 같이 경인의 집, 소인의 집, 현진이네 집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경인에서 출발해서 소인회를 거쳐 현진이네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 곱하기 4에서 8가지지. 그치? 동시에 일하는 거니까. 아이 쉬워라. 34. 주사위 1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 두 번째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것도 지금 2개를 동시에 던졌잖아. 맞지? 그러면은 첫 번째 건 3의 배수 몇 가지야? 주사위에서 3의 배수 2가지 있잖아. 3, 6.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2의 배수 몇 가지야? 3가지. 이게 동시에 일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곱하기지. 얼마? 6가지지. 그치? 졸라 쉽지? 37번. 6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씨. 6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대. 몇 가지야? 그럼 자리를 3개를 만들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 다음 뭐야? 5. 그 다음 4. 얼마야? 120이지, 120. 그 다음 41.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C를 맨 앞에 뭐 하면 돼, 그냥? C를 맨 앞에 보내면 되잖아, 그냥. 보내버리고, 나머지 4개를 그냥 나열을 하면 되잖아.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 4, 3, 2, 1이지.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46.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부모님이 이웃한대. 그럼 부모님을 드럼통에 넣어야지. 맞아? 이렇게. 맞지? 그럼 몇 가지야? 총 일단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뭐야? 4, 3, 2, 1. 부모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48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그다음 50번. 색칠하는 것도 그냥 하나씩 세면 돼.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페인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색칠할 거야. 같은 영역, ABC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건 다르게 색칠을 해야 된대. 만약에 여기 빨간색 칠했으면 여긴 빨간색을 칠할 수 없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 빨간색 칠했을 때 여기는 빨간색을 칠해도 괜찮은 거지.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자, 이거는 우리 색칠하는 거는 보통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부터 칠하는 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을 먼저 찾아봐. 어디가 제일 많아?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 A, B, C 중에 C가 제일 많아? B가 제일 많지. B는 얘랑도 인접했고 얘랑도 인접했잖아. 그치? 얘가 인접한 건 두 개 있잖아. 얘는 인접한 게 하나밖에 없고 얘도 인접한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B잖아. 그럼 B부터 칠하는 게 좀 낫다는 거지.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맞지? 그 이거는 다 어때? 동시에 일어나지, 그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가지가 되겠지. 됐어? (54)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4보다 작은 거 찾아야 돼. 34보다 작아야 돼. 그럼 봐봐. 34. 일단은 여기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 뭐가 있어? 34보다 작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1하고 또는 2.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지. 3이 왔을 때. 그 다음은 뭐 있어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이제? 2가 올 수 있지. 그럼 여기 그때 여기 몇 가지야? 2를 빼고 4가지지. 1, 3, 4, 5 4가지잖아. 1 왔을 때 몇 가지? 4가지. 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지. 왜냐면 10의 자리가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10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58. 자, 0, 1, 2, 3, 4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니까 1의 자리가 뭐면 돼? 1의 자리가 0 또는 2 또는 4면 되지. 그치?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0이 왔다고 쳐볼게. 0이 왔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치? 2가 왔을 때 여기 오는 게 몇 가지? 몇 가지야? 에? 몇 가지? 에? 두 가지? 저거 보고 얘기해. 여기에 2가 왔을 때 여기 몇 가지냐고? 4가지야? 몇 가지? 에? 안 들려. 크게 얘기해. 4가지? 3가지? 3가지지. 됐어? 뭘 졸고 있구만. 안 졸고 있어. 졸았어. 너 방금. 너 이렇게 해서 봤어. 내가 이 새끼야. 내 눈깔이 동태 눈깔도 아니고. 다 보여. 다 찍혀. 그래 여기. 찾아봐. 여기 몇 가지? 3가지. 맞지? 다 더하면 얼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0가지. 다음 63. 현운의 반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8명의 학생 중에서 경찰, 소방관, 아나운서를 체험할 사람 1명씩을 뽑면 돼. 그럼 그냥 뭐야 이거?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잖아 그냥. 그럼 뭐야? 몇 가지야? 여덟 명 중 3명을 뽑는다고. 몇 가지? 8 곱하기 7 곱하기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겠다고. A, B, C 나열했을 때
이 새끼 경찰, 이 새끼 소방관, 이 새끼 아나운서. 오케이? CBA 왔어. C바 왔어. C바. 그럼 얘 경찰, 소방관, 아나운서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고려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8가지, 그 다음 7가지, 그 다음 6가지라고. 됐어? 오, 이상한 얘기라고 있어. 876. 오케이? 8명에서 나열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일단 8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치?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8가지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8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됐어? 아니 꼭 내가 이렇게 8 곱하기 써줘야만 그때부터 7이요, 6이요 이러고 있어. 됐지? 요거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 15번 67 봐봐. 5명의 후보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얘 3명을 어떻게 뽑아 지금?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야? 아니면 그냥 뽑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피자, 예시로 피자 같은 거. 피자야? 아니면 반장부반장이야? 반장부반장 같은 경우는 순서가 다르면 다르잖아. 그러니까 A, B랑 BA 이렇게 뽑힌 게 다르잖아. 맞지? 왜냐면 반장부반장, 반장부반장이니까. 근데 이제 피자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잖아. 지금 이게. 그치? 그럼 지금 상황은 그 반장부반장이야? 피자야? 피자 쪽이 맞지? 그냥 대표 3명만 뽑는 거야. 그치? 저 3명의 그 지위가 이제 없으니까 그냥 피자 뽑는 거랑 같이. 그럼 몇 가지? 일단 3명 뽑는 게 몇 가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피자인 거니까 나눠야지. 뭘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지. 3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72.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 중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잘 봐. 이것도 지금 봐봐. 이 상황을 보고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너네 A하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는데 선분 AB하고 선분 BA는 어때? 같은 거지. 같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반장부반장이야, 피자야? 피자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7개 점 중에 뽑는 거야.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그 피자 예시랑 똑같네. 그 상황이랑 똑같네. 아니면 반장 부반장 예시랑 똑같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돼 이건. 알았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 21가지 나오겠지. 네, 그렇지.